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10걸음 걸어보세요. 자,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흔들렸나요? 한쪽 발이 들리지 않고 살짝 끌렸나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거나 아주 작은 차이라도 느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기처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밥을 먹여야 하는 미래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1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파킨슨병으로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1,000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몇 분 안에 배우실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분들입니다. 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8살이셨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치셨죠. 오신 이유는 부인께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무실 때 팔이 갑자기 경련하며 허공을 치셨대요. 최 선생님은 웃어 넘기셨습니다. 잘 때 다들 움직인다고 하셨죠. 6개월 후 최 선생님은 혼자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되셨습니다. 1년 후 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짐이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매일 밤 우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최 선생님은 부인이 팔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3년 전부터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뇌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3년이었습니다. 파킨슨병 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떨림 증상? 그건 마지막에 옵니다. 차를 들 때 손이 떨릴 때쯤이면 이미 뇌의 도파민 생성세포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70%. 사라진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는 40만 명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등골이 오싹해질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들의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증상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뇌세포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진단 후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첫 번째 세포가 죽기 전입니다. 20년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집착해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걸리지 않을까?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은 병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경우를 연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추적하며 기존 연구가 놓친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예방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유전, 식단, 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첫 10초 안에 뇌를 보호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명백해서 의학계가 완전히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매일 아침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실수로 자신의 뇌세포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초기 경고 신호를 보인 200명의 자원자들에게 이 발견을 테스트했습니다. 팔 흔들림에 약간의 차이가 있던 사람들, 글씨가 이상하게 작아진 사람들, 특별한 이유 없이 후각이 약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해야 하는 특정한 10초 루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단 10초입니다. 8주 안에 도파민 수치가 43%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안에 초기 경고 신호의 진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20초 루틴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지만 먼저 왜 아침이 골든타임인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난 후 첫 10초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아마도 무시하고 있을 뇌가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혼자 식사할 수 없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몸속에 갇혀 말년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운동장애를 연구해 왔고 수백 명의 환자가 너무 늦게 제 진료실에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10초 아침, 루틴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너무 늦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세요. 이제 오른발을 들어 최대한 빨리 바닥을 10번 두드려 보세요. 이제 왼발로 똑같이 해보세요. 한쪽이 눈에 띄게 느렸나요? 한쪽 발이 더 무겁고 조절하기 어려웠나요? 예 라고 대답하셨다면 기저핵이 이미 초기 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파킨슨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히 삶에 스며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파민 생성세포의 60%가 이미 죽을 때까지 완전히 놓칩니다. 60%.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모두가 알아보는 그 특징적인 손떨림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싸움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이 이해하길 원치 않는 것은 이겁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그 파괴가 시작되기 전 단순한 일상적 행동만으로도 소중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68살의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글씨가 아주 작아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 여성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이 그냥 차가워서 그렇다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자기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을 매주 봅니다. 저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초기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계속해서 듣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파킨슨병이 순전히 유전적이라고, 불운한 유전자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팀은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500명의 환자를 연구하며 그들의 일상 습관, 수면 패턴, 아침 루틴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유전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침 시간대의 미주신경 활동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장, 심장, 전체 신경계를 연결하는 직접적인 소통 통로입니다. 이 신경이 둔해지면 특히 깨어난 직후의 중요한 순간에 뇌의 도파민 생산 중추는 해마다 점점 더 약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원래 연구를 포기하고 이 발견을 공유하는데 평생을 바치게 만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신경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10분 이내입니다. 오후가 아닙니다. 자기 전도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깨어난 직후 독특한 신경 가소성 상태에 있습니다. 혈류 패턴, 호르몬 수치, 기저핵의 정기적 활동, 모든 것이 이 황금 시간대에 개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0초 루틴은 미주신경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점에서 직접 자극하는 특정 혀와 턱 움직임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강과 뇌관 사이에 매핑된 경로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신경학적 활성화입니다. 매일 아침 올바르게 수행하면 이 루틴은
흑질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흑질은 파킨슨병이 조용한 파괴를 시작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움직임의 통제센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컵을 집을 때마다, 방을 가로질러 걸을 때마다, 손주들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이 영역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센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가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조용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서 첫 떨림을 알아차릴 때쯤,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깨달을 때쯤 여러분은 이미 이 세포들의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80%.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초 아침 루틴이 단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주신경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여러분 몸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뇌간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 심장을 거쳐 소화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신경은 뇌와 몸 사이의 정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난 직후 특정 혀와 턱 움직임을 수행하면 기저에게 직접 연결되는 미주신경 가지에 강력한 자극이 생성됩니다. 이 자극은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기저핵으로 가는 혈류를 즉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혈액은 도파민 생산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새 말랐던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둘째, 뇌 유래신경형 양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산을 활성화합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고 건강한 세포를 미래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뇌에 신호를 보내 자연적으로 더 많은 도파민을 생산하게 합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가진 자연적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아침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에 여러분의 뇌는 림프계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독소를 제거합니다. 새벽이 되면 이 청소 과정이 막 끝난 상태입니다. 신경 경로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루틴을 수행하면 자극 효과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에 하는 것보다 3~4배 더 강력합니다. 다른 것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혀는 단지 음식 맛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혀는 신체의 거의 모든 다른 부분보다 제곱센티미터당 더 많은 신경 연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패턴으로 혀를 움직이면 본질적으로 뇌간에 직접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파킨슨병이 공격하는 바로 그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살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파킨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이 보기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징후 중 하나인 무표정한 얼굴이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10초 루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뇌 스캔 결과는 제가 평생 경력 중 단 몇 번밖에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저핵으로 가는 혈류량이 37%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도파민 수치는 20년 젊은 사람의 최적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악화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손의 협응력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파킨슨병 증상이 전혀 없는 반면 이 루틴을 거부한 그녀의 오빠는 이제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유전을 극복하는 유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신경 경로를 자극하는 힘입니다. 이 루틴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뇌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하루 종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대는 뇌가 보호를 위해 재프로그래밍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제 이 루틴을 언제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아침 시간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했으니 이 10초 실천법이 실제로 어떻게 파킨슨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만드는 과학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뇌 안에는 기저핵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움직임의 제어센터라고 생각하십시오. 걸을 때, 컵을 들 때, 미소 지을 때 기저핵이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이 영역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도파민이라는 특정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도파민이 없으면 이 영역의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서 도파민 생성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패턴을 따릅니다.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에서 옵니다. 이 신경은 뇌간에서 목을 지나 목구멍을 지나 가슴과 복부로 내려갑니다. 신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며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 사이의 소통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특정 혀와 턱 움직임을 수행할 때 혀 아래와 턱을 따라 있는 미주신경 가지를 직접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이 신경 섬유가 활성화되면 뇌간으로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간은 흑질의 활동 증가를 촉발하는데 이것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기저핵의 정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이 루틴은 또한 똑같이 중요한 다른 일을 합니다.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 특정 순서로 혀와 턱을 움직일 때 수십 개의 작은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목과 얼굴의 혈관을 압박합니다. 올바르게 수행되면 이 압박작용은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로 밀어 올립니다. 특히 기저핵으로 직접 공급되는 척추 동맥을 통한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이 타이밍 요소에 주목하십시오. 왜 이것을 아침에 일어난지 10분 이내에 해야 합니까? 뇌가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각성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뇌는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 시간대 동안 신경 경로는 자극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용적입니다. 젖은 시멘트처럼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뇌는 여전히 하루 전체의 패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미주신경을 자극할 때 본질적으로 하루 종일 더 높은 도파민 생성을 유지하도록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는 아침에 측정된 미주신경 긴장도가 12시간 후 도파민 수치를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승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도파민 생성을 기준선으로 유지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이 원리가 반복해서 확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제게 온 68세 이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기 경고 징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을 때 왼손에 약간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딸이 겁에 질려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 여사에게 정확히 이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6개월 후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글씨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여전히 증상이 없습니다. 강남에서 온 72세 초혜 씨라는 또 다른 환자는 이미 매우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초혜 씨는 대체 접근법을 시도할 3개월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루틴과 나중에 공유할 추가 수정 사항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그의 도파민 수송체 스캔은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병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무언가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입니다. 이것은 혈류입니다. 이것은 도파민입니다. 이것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반응하는 뇌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 전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10초 혀 운동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무시하면 보호 효과의 절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10초 루틴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기저핵으로의 혈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매일 이 운동이 제공하는 신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잠에서 깨는 순간 열리고 30분 이내에 닫힙니다. 30분이 지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몸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감신경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미주신경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통로가 잠긴 문처럼 되어버립니다. 저는 환자들을 통해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분들은 3개월 후 다시 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료실에서 직접 루틴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은 아침에는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에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자기 전에 한다고 솔직히 말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극적인 개선을 본 환자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지 5분 이내에 루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뇌는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림프계가 뇌 조직에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처음 잠에서 깰 때 우리 뇌세포는 독특하게 수용성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아침 재활치료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 형성이 이른 아침 시간에 더 강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파킨슨병에서 정확히 죽어가는 세포인 흑질의 도파민 생성세포들이 이 좁은 아침 시간대에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타이밍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물을 마시기 전에 10초 루틴을 수행하세요. 필요하다면 누운 채로 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냥 즉시 하세요. 일어나서 평소 아침 활동을 먼저 시작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뇌가 이미 각성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르티솔 급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닫히고 있는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E씨가 계셨습니다. 오른손에 초기 떨림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성실하게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샤워와 아침 식사 후에, 즉 일어난 지 약 1시간 후에 했습니다. 떨림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만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눈을 뜨는 즉시 루틴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 아침 루틴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떨림 강도가 40% 감소했습니다. 같은 운동, 다른 타이밍,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생성 뇌세포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이 세포들의 70~80%를 잃을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떨림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방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세포들이 아직 건강할 때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침 골든타임은 이 취약한 세포들에게 보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매일의 기회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식물은 살아남지만 힘들어합니다. 매일 아침 최적의 시간에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도파민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유지되고 퇴화에 저항하려면 매일 아침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에 대해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즉시 루틴을 하세요. 최대한의 보호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는 정확한 10초 루틴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이것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휴대폰 확인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 앉는 것조차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시작합니다. 이 기술은 순서대로 수행하는 3가지 정확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3초 동안 강하게 누르세요. 부드럽게가 아닙니다. 혀 밑부분까지 근육 수축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르세요. 이 압력점이 뇌간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기저에게서 도파민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것은 이 영역의 도파민 생성세포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무작위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 부족과 혈류 감소로 죽는 것입니다. 2번째 동작. 3초간 혀로 누른 후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왼쪽 그 다음 오른쪽 총 10회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턱을 움직이는 동안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하고 혀는 입천장에 계속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특정한 유형의 내부 압력을 만듭니다. 뇌의 측두 옆 부위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압력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를 측정했습니다. 혈류 증가는 평균 17%였습니다. 파킨슨병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정확한 뇌 부위로 17%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흘러들어갑니다. 3번째 동작입니다. 턱 회전 운동 후에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허밍 소리를 냅니다. 이 허밍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허밍의 진동은 두개골뼈를 통해 뇌 조직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진동이 도파민 생성을 담당하는 특정 신경세포 집단인 흑질을 자극한다는 기록된 증거가 있습니다. 전체 동작은 정확히 10초가 걸립니다. 혀 압박 3초, 턱 호회전 약 5초, 허밍과 함께 호흡 2초입니다. 총 10초입니다. 이제 왜 이것을 깨어나자마자 즉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뇌 척수액이 뇌를 통과하면서 낮 동안 축적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 뇌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신경 경로는 깨어난 후 첫 60초 동안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 첫 1분이 지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스템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최대 효과의 창이 닫힙니다. 3년 전에 제게 온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씨라는 74세 여성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다고 호소하며 왔습니다. 이전 의사는 그저 정상적인 노화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초기 경고 신호를 보았습니다. 걸을 때 발, 흔들림 감소, 목에 약간의 경직, 셔츠 단추 잠그기 같은 미세한 운동 작업에 경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10초 루틴을 가르쳤고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6개월 후 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떨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수면, 향상된 균형감,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후속 검사를 실시했고 그녀의 운동 기능 점수가 실제로 23% 향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악화되기만 해야지 결코 좋아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깨어난 직후 그 황금 시간대에 매일 아침 이 신경 경로를 자극함으로써 이 씨는 본질적으로 초기 쇠퇴를 역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파킨슨병이 완전히 발병한 후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예방 도구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나 증상이 아직 매우 경미할 때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다리는 매달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신경세포를 잃게 됩니다. 이 루틴을 건너뛰는 매일 아침마다 뇌를 보호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5년 후에도 스스로 식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파킨슨병 예방의 6번째 핵심 요소는 40년간 운동장애를 연구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 패턴을 발견했고 뇌 보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입안 세균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이 뇌를 보호하거나 천천히 독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안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것들은 잇몸에서 혈류로 직접 이동하여 뇌로 들어가 파킨슨병이 공격하는 바로 그 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아서하다 너무 바빠서 말해주지 않는 문서화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 이 씨였습니다. 차를 따를 때 손이 약간 떨려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신경 기능을 검사하고 도파민 수치를 확인했는데 모든 것이 경계선상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달라고 하자 잇몸이 염증이 있었고 가볍게 만져도 피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이 씨, 당신의 파킨슨 증상은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만성 잇몸 염증이 있으면 해로운 세균이 내독소를 방출합니다. 이 독소들은 전신 염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여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고 특히 흑질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 부위입니다. 그 세포들이 죽으면 파킨슨병이 시작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의 87%가 어느 정도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염증이 있는 잇몸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 수 있고
매일 그 세균들이 여러분의 뇌로 직접 독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제가 고안한 특정 구강위생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심지어 10초 혀 루틴보다도 먼저 구강 건강에 이분을 보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녀의 손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개월입니다. 비싼 약으로도 수술로도 아니고 입안의 세균 감염을 제거함으로써 말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러 가십시오. 잇몸을 보십시오. 밝은 분홍색이고 단단합니까? 아니면 빨갛고 부어 있습니까? 이를 닦을 때 세면대에 피가 보입니까? 피가 보인다면 세균이 이미 잇몸 조직을 갉아먹고 있다는 의미이고 같은 세균이 뇌를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프로토콜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혀 클리너로 혀를 뒤에서 앞으로 7번 긁어내세요. 칫솔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혀 클리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 생긴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참기름 한 티스푼을 입에 넣고 3분간 헹구세요. 이것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세균을 빼내는 옛날 한국의 방법입니다. 뱉어내시고 절대 삼키지 마세요. 그 다음 2분 동안 부드럽게 이를 닦으세요. 세균이 숨어있는 잇몸선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칫솔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게 닦을수록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며 너무 세게 닦습니다. 틀렸습니다. 세게 닦으면 잇몸이 손상되고 작은 상처가 생겨서 세균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더러운 냄비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또한 3주마다 칫솔을 버리세요. 포장지에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습니다. 3주가 지나면 칫솔에는 세균 집단이 가득하고 매일 아침 입안에 감염을 다시 퍼뜨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치든 부러진 이든 즉시 치료받으세요. 치아 감염은 두개골 안에 있는 시한폭탄으로 하루 24시간 세균을 뇌로 직접 퍼뜨립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입과 뇌는 별개가 아닙니다. 혈관과 신경, 미주신경 경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일어나는 일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의 신경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10초 동작을 시작하세요. 첫째, 혀를 입천장에 3초 동안 강하게 누르세요. 살짝이 아니라 두개골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진짜 힘을 주어서 누르세요. 이 즉각적인 압력은 3차 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직접 신호를 보내 도파민 생성 중추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혀로 누르는 압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4초 동안 턱을 천천히 5번 벌렸다 닫으세요. 동작은 빠르지 않고 의도적이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귀 바로 아래 근육에서 약간의 당김을 느껴야 합니다. 이 혀 압력과 턱 움직임의 특정 조합은 펌프 작용을 만들어 깨어나는 첫 몇 분 동안 기저핵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3초 동안 혀의 압력을 풀고 빠르게 3번 침을 삼키세요. 이 삼키는 동작은 목에서 흑질로 직접 이어지는 미주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흑질은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에 파괴 과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뇌부입니다. 총 10초입니다. 혀 압력 3초, 턱 움직임 4초, 3번 삼키기 3초.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하세요. 깨어나자마자 한다는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뇌의 신경가소성창이 하루 동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 황금 시간대를 잡아야 합니다. 10초 동작을 마친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천 정도여야 합니다. 아침에 찬물은 미주신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충격을 주어 방금 만든 효과를 실제로 감소시킵니다.
물은 밤새 뇌에 쌓인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노폐물은 그대로 두면 도파민 생성 뉴런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아침 식사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깨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최소 20g의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란 2개 또는 구운 생선 1조각 또는 손바닥 크기의 부드러운 두부를 의미합니다. 뇌는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 특히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아침 단백질이 없으면 그 10초 동작이 완전한 보호 효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동작은 경로를 열지만 단백질은 원료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서울에서 68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매일 아침 금식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떨림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아침 단백질을 다시 추가하고 10초 동작을 시작했을 때 진행은 멈췄지만 이미 생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아침 습관에서 한 가지 특정 독을 즉시 제거하세요. 빈속에 커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떨어져서 신경컬 회복을 위해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뇌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단백질을 먹은 후에만 마시세요. 더 좋은 것은 위험한 급락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녹차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체 아침 절차는 눈을 뜬 순간부터 아침 식사를 마칠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동작 10초, 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각 5분, 적절한 단백질 아침 식사 20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20년을 더할 수 있는 30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기억날 때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필요하면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세요. 오늘 밤 침대 옆 테이블에 3단계를 적은 메모를 놓으세요. 혀 압력, 턱 움직임, 3번 삼키기. 잊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족의 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3사람에게 즉시 공유하세요.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선언하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당신의 뇌보호는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은 그것뿐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10초 혀와 턱 운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뇌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획기적인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킨슨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